테슬라 소식입니다. 태국 시장 진출. 중국 전기차와 격돌.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태국 시장에 진출했다. 8일 A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태국 수도 방콕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모델 3과 모델 Y 출시를 발표했다. 테슬라는 내년 1분기 출고 예정으로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내년 1분기에는 태국의 첫 서비스 센터도 연다. 전용 고속 충전기인 슈퍼차저는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10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태국 자동차 시장은 일본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지만 전기차 부문에서는 중국이 강세다. 테슬라가 싱가포르에 이어 동남아 두 번째 진출국으로 태국을 선택하면서 창청, 바이디, 호존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와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됐다. 지난달 태국에서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출시한 중국 바이디는 태국에 첫 해외 공장을 짓는다. 태국 공장은 2024년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생산 물량은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된다. 테슬라는 태국 공장 건립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가세로 태국 시장에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 업체들도 태국 전기차 시장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벤츠도 EQS450 플러스 모델을 태국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태국 전기차 시장 진출설도 나오고 있다. 태국은 동남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최근 각종 세금 혜택 등을 제시하며 해외 전기차 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태국 자동차 생산은 일본 업체들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생산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탈중국 아이폰 생산에 10년 걸릴 수도. 애플이 중국 탈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탈중국 생산에 10년은 걸릴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부터 악화일로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애플은 중국 의존도 감축을 고심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대만 폭스콘의 정저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발등에 불이 됐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의 98%가 중국에서 최종 조립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1회계연도 기준 애플이 공급받는 납품업체의 대략 35% 수준인 262개 업체가 중국에 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 28개 업체로 3.8%이며 인도는 겨우 11개 업체로 1.5%밖에 안 된다. 미 증권사 웨드부시는 애플이 공격적으로 생산 이전을 한다면 오는 2025년이나 2026년에 아이폰 생산의 50%를 인도와 베트남으로 옮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는 낙관적인 편에 속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애플이 중국 생산 여력의 10%를 타 지역에 이전하는 작업만 해도 오는 2030년까지 8년은 걸린다고 전망한다. 거의 모든 아이폰 조립을 중국 외 국가로 전환하는 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민치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애플은 중국의 생산 조립 라인을 현지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판매용 제품은 미중 관세 전쟁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에 얽매이지 않는 국가에서 생산할 전망이라면서도 향후 3에서 5년 후에는 전체 글로벌 아이폰 출하량의 25에서 30%는 중국 외 국가에서 조립될 것 같다고 말했을 뿐 중국 탈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권 연구원은 애플의 계획은 인도 타타그룹이 페가트론이나 위스트론과 합작해 아이폰 조립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폭스콘의 인도 공장에서 조립되는 아이폰의 80% 이상은 내수용이라고 알렸다. 이 밖에 권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맥북은 태국으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90억 달러에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8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3위의 비디오 게임 퍼블리셔가 될 블록버스터 계약을 통해 경쟁을 해칠 수단과 동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비디오 게임 가격뿐만 아니라 게임 품질과 플레이어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장 브래드 스미스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 계약이 게이머들과 게임 개발자들에게 경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반박했다. 그는 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액티비전의 거래를 저지하기 위한 FTC 소송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며 이번 인수로 MS는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기에서 동일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등 새로운 기능을 혁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비 코틱 액티비전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FTC 소송이 경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거래가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이 도전에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FTC는 지난 2020년에 페이스북 소유주인 메타를 해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은 반독점 시행 어젠다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액티비전 타이틀에 대한 소유권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엑스박스나 윈도우와 같은 게임 플랫폼에 플레이어를 투입할 수 있다고 FTC는 밝혔다. 또 이번 계약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가입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통해 관여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 게임 서비스의 신흥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SNS형 상품 소개 동영상 서비스 개시. 아마존이 동영상 기반 상품 판매 서비스를 선보인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해 소비자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8일 아마존이 새로운 상품 판매 기능 인스파이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인스파이어는 상품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소비자에게 노출해 구매를 촉진하는 기능이다.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올린 동영상은 물론 소비자의 사용 후기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마존 가입자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좋아요를 누르거나 영상을 공유하는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은 우선 사전 선정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미전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빠른 시기에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 여러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지금 짧은 동영상 콘텐츠는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을 발견하고 용도와 활용법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WSJ는 기존 SNS 플랫폼들이 쇼핑 서비스를 선보이며 수익 확대를 노렸지만 성공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이 지난 2020년 개발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90억 달러 미 국방부 클라우드 사업 나눠 갖는다.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90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에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이 참여한다. 7일 CNBC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2028년까지 90억 달러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JWCC 사업을 위해 오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과 계약을 맺었다. 펜타곤 대변인은 CNBC를 통해 JWCC는 한도 90억 달러 규모이며 4개 계약으로 구성된 다중 조달 계약이라고 전했다. 당초 펜타곤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을 위해 단일 사업자를 활용하는 제다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 이를 위해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오즈가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사업 선정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오라클도 펜타곤 결정에 반발했다. 2020년 펜타곤은 감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지만 지난해 입장을 바꿨고 제다이 대신 JWCC를 추진키로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오즈,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에도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당초 미국 연방정부 총무청은 오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JWCC 프로젝트에서 펜타곤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는 사업자일 것으로 봤지만 결과적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오라클도 참여하는 구도 속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다.